오늘 오랜만에 강의, 라이노 강의. 요새 계속 유튜브가 좀 적응이 된 건지, 뭐, 맛을 들인 건지 자꾸 쓸데없는 개소리만 자꾸 드림만 늘어가지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초심을 되찾아서 강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빨리 저 브이레이도 해야 되고, 그래서퍼도 해야 되고, 어도비도 해야 되고 할 거는 많은데 자꾸 개드립이 요새 심취해가지고 일단 라이노를 좀 진행을 하고 나서 다른 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그 웨스테이 벤치인데 앞에 제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익스트루드 하는 거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뭐 커브랑 뭐 C플레인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조합으로 곡선 단면을 만들어서 그냥 익스트루드 하는 거고 웨스테이 벤치라고 치면은 웨스테이스는 워낙 자기들의 모든 프로젝트의 시설물을 다 특히나 벤치를 디자인을 이런 스타일로 다 하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프로파일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스타일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특히 오늘은 이거 그 시오브루브 플레인 로테르담 앞에 있는 광장이 되게 유명한 웨스테이 초창기에 되게 유명한 벤치고요. 이거를 제가 수업 자료로 쓰려고 그냥 모델링을 만들어 본 거고 간단해요. 원래 옛날에는 이런 걸 굳이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애들이 웨스테이 딱 하면은 다 알았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도 잘 모르더라고. 세월이 장사 없어. 웨스테이도 웨스테이시고 뭐 램크라스 요새 애들 램크라스는 아나? 장사 없어. 제 아무리 스타 아키텍트라도 잊혀지게 마련이야. 알베르 까미가 그랬잖아요. 인생 허상이라고 비합리라고 의미 없다고. 아시겠죠? 제가 의미 없는 벤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딱 합시다. 응? 이런 거 빨리빨리 찍어야지 그 개드립 칠 시간은 조금이라도 더 벌죠. 보시면은 3D에서 뭐 이제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겠지? 그치? 이거 또 설명할 필요 없겠지? 제 앞에 영상도 보세요. 평면상에서 이 전반적인 프레임들의 구조를 잡아놨고 완성된 모델 파일을 보시면은 실제로 빌트한 대로 제가 모델링을 해놨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앉는데 떼고 나면은 걔를 받치는 그 사이드이자 이 벤치의 조형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철로 주저하는 거기 때문에 철이 가격 대비 가독성이 가장 좋아서 이런 식으로 웨스테이는 초창기에 그 철로 쉐입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이드를 받치는 이 레그들 있겠죠? 이거만 하면 돼. 끝이에요. 자 강의 봅시다. 이 유튜브는 강의 유튜브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미리 베이스로 깔아놨고 이미지를 까는 거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드래그를 한 다음에 얼추 이렇게 스케일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명하면은 라인을 오버레이해서 그리기 힘드니까 그림 잡고 프로퍼티에서 매터리얼 탭에 가시면은 CAD 이미지 투명도 주는 것처럼 밑에 오브젝트 트랜스페어런시를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늘리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스케일을 맞춰야겠지. 그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벤치에 앉는 높이가 450이니까 얘를 옵셋으로 450을 띄워놓고 대략적으로 이 높이를 450을 스케일로 맞춰주시면 돼요.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은 여기에 이런 보조선을 대충 그으시고 스케일 2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락을 걸어놓고 커브에서 제가 커브 사이드라는 탭을 만들고 그쵸? 색을 바꾸고 다른 커브들은 일단 꺼놓을게요. 이 구성은 단순해 되게. 이 커브 싱글 커브 하나 여기 직선 라인 여기 또 싱글 커브 그쵸? 그럼 일단 라인 여기다 그어놓고 일단 대충 그리세요. 대충 커브를 그릴 때 중요한 건 일단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F10을 키고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여서 형태를 잡으세요. 이렇게. 쉽죠? 포인트가 쓸데없이 많은 데는 지워주고 포인트가 적은 데는 늘려주고 지금 제가 거의 포인트를 맞췄죠? 포인트가 적을수록 더 부드러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민한 형태를 잡고 싶으시면은 포인트를 늘리시면 되는 거고 꺾이는 데가 많은 것들 그쵸? 얘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쵸?
다 했지? 그쵸? 또 적당히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끝에 점만 엔드점으로 맞춰주고 다시 포인트를 켜고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 그쵸? 다 했지? 그 다음에 조인 합쳐주고 그 다음 이거 3개 그리면 되겠죠? 엽수로 대충 그려 대충. 응? 대충 빨리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 켜가지고 형태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곡면 모델링이 중요한 거는요, 일반적 직선 모델링이랑 다르게 전반적인 쉐입의 볼륨, 스타일 이런 걸 맞춰주는 거야. 곡선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곡선이 완전 크레이지하게 짧게 꺾이는 곡선인지 이렇게 부드럽게 완만한 곡선인지 이런 거 카피, 스케일로 줄여서, 왜냐면 비슷한 형태니까 지금. 그쵸? 가져오고 돌려주고 로테이트로 포인트 키고 편집 빨리죠. 이렇게 얘는 하나 필요 없겠다. 그쵸? 이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 오케이. 굿. 카피. 스케일 좀 키우고 돌리고 그다음에 그냥 F10. 너무 쉽잖아 웨스트 벤치. 이렇게 쉽다니. 다 했지? 탑뷰로 한번 갔다가 이미지를 끄고 얘네들을 그룹으로 잡아줘서 여기서 그 서피스에서 서피스 프롬 플래너 커브에서 면이 만들어지면은 면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X축으로 하나가 다른 데 있어서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으면은 면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럴 때는 셋 PT, 셋 포인트로 X축만 키고 한 점에 찍어주면은 눌러지죠. 이렇게. 다시 면을 만들어 보면은 되지. 그리고 서피스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X 다시 사이드 색깔은 뭐 보라색 느낌적인 느낌으로 쳐. 그 다음에 이게 사이드예요. 이게 50mm죠. 그러면은 50mm 단축키 영상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탑에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맞춰야 되니까 무브로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거를 복사하는 방법은 그냥 무지성으로 작업했을 때는, 그쵸? 뇌를 안 쓰고 엔드에서 엔드 이렇게 1000년 만년 2000년 지구가 망할 때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를 약간 썼을 때 카피 3개씩 다시 카피 이렇게. 이것도 그다지 뭐 스마트하다고 볼 수는 없지. 라이너를 항상 배움의 자세로 쓰는 사람들의 작업 방법 9개. 거리를 재보면은 750mm죠. 여기 어레이가 있죠. 렉탱글 어레이, 오브젝트, X축으로 9개, Y축 1개, Z축 1개, 거리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750, 프리비가 나오죠. 원래 걸 포함해서 개수가 9개예요. 클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배워가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워크 프로세스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면서 배우는 마인드로. 아시겠죠? 다 했네? 사이드를 꺼보고 레그를 만들죠, 여러분. 두둥. 원이에요, 원. 이 안쪽 게 위에 있는 레그고 바깥쪽 게 밑에 있는 레그겠죠. 거리를 재보면은 10. 중점에서 원을 그려야 되니까 보조선을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러면 스냅이 미드가 잡히죠. 서클, 제 가이드는 필요 없고, 그쵸? 이거는 미리 위로 10을 올려놓고 레그에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즐겨찾기 만들어 놓는 게 편하죠? 으이그 나 때문이야 다. 그 다음에 두둥 익스트루드 하고 이 끝에 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카피, 그 다음에 얘는 스케일 1D, 그쵸? 단축키 하면 S1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엔드에서 끝에 엔드를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이렇게 스마트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4개 다 그룹으로 잡고요. 이것도 간격은 750이겠지 뭐.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스마트하게 하라 그랬죠. 네? 렉탱글 어레이 8개, 1개, 1개, 마이너스 750 스페이스바. 끝났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그룹으로 잡고 익스트루드로 여기까지 당겨주고 나서 사이드를 켜보면은 얘네가 지금 사이드 바깥으로 튀어져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사이드의 이 가운데까지만 얘를 해서 얘가 밖으로 안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전체에 중점을 잡으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드의 중점은 여기지.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잡고 컨트롤 G하고 스케일 1D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중점에서 스케일 1D를 했으니까 양쪽이 같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고스트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프레임이 밖으로 안 나오겠죠. 렌더링 할 때 겹치거나. 다 했지? 이제 이거 돌리는 거 그렇죠? 벤치만 만들면 되지. 벤치를 만들 때는 이 어레이 언론 커브라는 걸 써가지고 무드 레이어를 만들고 금방 해 이런 거. 여러분이 라이노의 진심이면은 금방 해요 이런 거. 그룹을 풀고 이 위에 커브만 쓸 거니까 익스플로드로 깨고 그러면은 이 위에 커브를 이 나무 조각이 따라서 돌게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그래스호퍼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저런 멀티 연산을 할 때 뭐 벡터를 따라서 한다거나 이런 설정이 잘 안 되거든요. 라이노를 좀 단순하게 쓰시고 뭐 그래스호퍼를 모르시는 거나 이런 분들은 처음에 저거를 이해를 못 해요. 라이노는 표면상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프로세스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그걸 라이노가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 조각을 돌리려면은 기준점 이 포인트에서 직각인 노멀 벡터 이제 그래스호퍼를 하게 되면 나오는 개념인데 이 노멀 벡터를 따라서 얘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정한 위치에서 이 벡터를 안 맞춰주면은 이 커브를 따라서 못 돌고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려. 원래 그래스호퍼에서 할 때는 이런 걸 이제 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해서 벡터를 잡아주고 플레인을 잡아줘가지고 이 벡터에 맞게 처음부터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랑 두 개만 아이솔레이트를 하면은 쟤만 딱 고립시켜서 쟤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on isolate 하면은 다시 켜주는 거고 하고 나서 잠깐 이렇게 옮겨주고 볼록한 부분이 윗 부분이에요. 그 레인 드랍하게. 그래서 얘 중점에서 끝에 직각인 걸 잡아주고 얘를 일단 그룹으로 만들고 이 끝점에서의 직각인 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옵셋을 할게요. 한 뭐 이렇게 20 정도. 그 다음에 얘 끝에 아래 면의 중점을 이 끝으로 옮겨주고 로테이트로 여기서 여기를 직각 이렇게 해서 이 커브의 맨 끝에 직각인 벡터에 이 나무의 중심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풀고 지워주고 밑변의 길이가 재보면 약 48 정도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레이 언론 커브를 하고 어레이의 오브젝트를 고르고 패스 커브를 고르고 그다음에는 길이랑 개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길이로 할게요. 길이를 한 55 정도로 해봅시다. 스페이스바 끝났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켜보고 이런데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그쵸? 지워주고 이런 거는 끝에 것만 좀 맞춰 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려줄까요? 익스플로드를 깨고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를 이렇게 옮겨도 되고 매치 프로퍼티라는 걸로 해가지고 찍어주고 여기 이제 카피할 속성들이 있어요. 캐드에 있는 매치랑 똑같아요. 하면은 매치가 돼요. 이렇게 이 정도만 그쵸? 해주고 다시 카피로 갔다가 on isolate 해서 켜줘야겠죠. 이미지 끄고 이 옆에 우드들을 그룹으로 잡아주고 우드 레이어에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끝에까지 해주고 나면은 끝났죠. 다 했네.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처음에 라이노를
잘 못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라이노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라이노가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라이노가 넙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라이노의 모델링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커브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이 3D가 구축되는 논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차 커브로 곡선형 사이드를 만들어서 1차원적으로 볼륨을 주는 익스트루드로 한 거잖아요.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반복적으로 작업되는 사이드나 레그들 같은 경우는 어레이로 한 번에 배치를 하고, 위에 돌아가는 거는 그 프리폼 곡선을 따라서 어레이를 하는 명령어로 해야 되는데, 어레이 온 커브가 커브의 각 포인트에서의 노멀 벡터를 따라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걸 이해를 하면은 모델링 자체는 되게 금방 하는 거예요. 다른 명령어도 마찬가지. 뭐 로프트라든지 패치라든지 뭐 스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명령으로 어떠한 지오메트리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해도가 떨어져서 삽질을 하는 그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